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자국 축구 역사상 첫 16강 진출과 2022 월드컵 최고의 이변을 준비 중인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1입니다. 골키퍼에는 밀란 보르얀입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국가대표팀은 자국 출신도 많지만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 비중 또한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캐나다 국대만 58경기를 치른 밀란 보르얀 역시 크로아티아 출신 이민자죠. 2021년 북중미 골드컵에선 명단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는 이후 열린 A매치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미국전, 멕시코전 잇따라 선방쇼를 펼쳐 팀의 패배를 막아냈습니다. 게다가 유럽 레드스타의 주장이자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부주장 역으로 리더십까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34살로 적지 않은 나이지만 캐나다는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 경험 많은 베테랑이 필요합니다. 왼쪽 윙백에는 샘 아데케비입니다. 3백과 4백을 모두 사용하는 캐나다 국가대표팀 감독 존 허드먼은 최근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3백을 꺼내들어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샘 아데커비는 미국 리그, 잉글랜드 리그, 노르웨이 리그를 거쳐 현재 터키 1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 클럽 역시 왼쪽 측면을 맡아 돌파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 등으로 공격에 관여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사실상 캐나다의 약점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알리스타 존스톤입니다. 1998년생의 존스톤은 대표팀에서 유기적인 전술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센터백과 때론 풀백으로 가면서 팀의 유틸리티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죠. 180cm이면서 빠른 발 때문에 약팀과의 대결에선 윙어로도 합격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 이민자 가정 출신인 리치 라리에아가 빠르게 경쟁 구도로 올라오고 있고 폼 또한 국대에선 존스톤을 능가하기도 해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가말 밀러입니다. 2021 북중미 골드컵을 기점으로 캐나다 3백의 수비에 성공적인 세대 교체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가말 밀러는 183cm의 센터백으로 경험 많지 않지만 저돌적인 몸싸움을 많이 시도해 최근 경험치를 빠르게 쌓아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윙백 존스 선수와 같은 몬트리올 소속이기 때문에 팀적인 호흡도 좋은 편입니다. 몬트리올이 비록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카마 밀러는 출장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기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 큰 경기에서의 실수 등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스티븐 비토리아입니다.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지만 비토리아는 캐나다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그 역시 포르투갈에서 넘어온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캐나다 청소년팀 부름도 있었지만 그는 여러 차례 거절 끝에 포르투갈 대표팀 발탁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캐나다를 선택합니다. 청소년 시절 그의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였지만 FC 포르투 유스에서 그는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꿨고 캐나다 성인팀에 합류한 시점은 2016년, 그의 나이 29살 때였습니다. 세 번째 센터백엔 도닐 헨리입니다. 4백 수비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3백 수비 시엔 꼭 등장하는 선수가 바로 도닐 헨리입니다. 미국 MLS와 잉글랜드 리그 축구를 경험한 그는 188cm의 큰 키와 강력한 몸싸움이 강점, 다만 느린 발로 인해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기 때문에 4백 수비에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그렇고 캐나다 국대 또한 마찬가지로 3백 전술을 똑같이 사용하고 위치하는 곳도 가장 가운데 센터에서 스위퍼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다만 잔부상이 많다는 점과 잦은 국대 차출에 자가격리로 빠진 경기수가 많다는 점을 볼 때 2022년 그는 계약 만료 뒤 팀을 옮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마크 앤서니 카에입니다. 캐나다의 중원은 A매치 90경기를 뛴 38살의 노장 아티바 허친슨이 있었지만 나이도 들만큼 들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선 마크 앤서니 카에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 하지만 카에는 기복과 부족한 킥력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준수한 오프더볼 움직임, 과감한 전진 드리블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털어내는 능력도 있죠. 기본적으로 중원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하고 있는 캐나다는 카에에게 저돌적인 수비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스티븐 에스타우키오입니다. 카에가 188cm의 큰 덩치로 상대를 위협한다면
중원의 파트너 에스타우키오는 호리호리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패스가 주특기인 선수.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포르투갈에서 축구를 배운 센스가 몸에 그대로 녹아있는 포르투갈 혈통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줄곧 포르투갈 내에서 성장해 프로 무대를 누비고 있는 그는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팀을 21세 이하까지 뛰었지만 결국 성인 대표팀은 자신이 태어난 곳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존 허드먼 감독에 의해서 에스타우키오는 대체 불가능한 캐나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국대에 데뷔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높은 축구 지능 때문에 캐나다가 공격을 풀어갈 때 곧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윙어에는 타존 뷰캐넌입니다. 흡사 독일의 르로이 사네를 연상케 하는 외모와 헤어스타일로 측면을 누비고 있는 뷰캐넌. 그는 1999년생으로 어리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공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28경기에서 9골 5도움으로 2021년 올해 북중미팀 베스트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높은 그의 재능을 벨기에 명문 클럽 브리헤가 영입에 성공을 합니다. 순식간에 뷰캐넌의 몸값은 1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등을 했죠.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눈부시게 성장해 2021년 A매치에서 3골 4도움을 기록, 팀 내 3번째로 많은 득점까지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 윙어에는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22살의 나이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클럽 우승만 11번, 국대에서의 위상도 캐나다 축구를 36년 만에 다시 월드컵으로 끌어올릴 국가적인 영웅이 바로 이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가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다 난민 신청으로 어렵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게 2017년, 따라서 캐나다 국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2017년부터였고 때마침 있던 북중미 챔피언을 가리는 골드컵에서 3골로 득점왕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가 17살 때 일이었죠. 무지막지한 스피드를 가진 그는 클럽에서 레프트백이지만 국대에선 워낙 공격력이 뛰어나 측면 공격수로 나섭니다. 실제로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을 보면 매 경기 선발로 나와서 공격 포인트를 꾸준하게 쌓는 중이죠. 사실 캐나다의 왼쪽 윙에 베식타스 소속의 사일 라린이 2020-21 시즌 동안 리그에서만 2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2021 북중미 베스트 11에 뽑힐 만큼 뛰어난 재능을 펼치고 있지만 알폰소 데이비스 앞에서 측면 공격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라린이 종종 중앙 공격수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마지막 중앙 공격수에는 조나단 데이비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라린이 최근 A매치 미국전 멕시코전 공격 최전방에서 골을 뽑는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닙니다. 골잡이로 가치를 본다면 프랑스 릴 소속의 조나단 데이비드가 좀 더 평가가 높고, 실제로 조나단 데이비드는 2021-22 시즌 들어서면서 본인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만큼 프랑스 리그 득점 랭킹에서 음바페를 제치고 리그 득점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2021년 조나단 데이비드는 프랑스 리그에서 총 23골을 득점해내 알폰소 데이비스 원맨팀 이미지가 강했던 캐나다를 한 단계 더 강팀으로 만들어 놓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에이전트가 밝히길 데이비드는 2022년 릴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2022 월드컵에서 캐나다가 이변을 일으킨다면 데이비드를 필두로 한 공격 삼각편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질 것이고,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면 캐나다 국가대표팀은 2026년 자국 월드컵까지 이 전력을 그대로 끌고 갈 공산이 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짧은 전성기였지만 2000년대 초반 세계 최정상급의 미드필더로 팀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려놓은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